안녕하세요. 놀다보니 똑똑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파닉스 떼기 좋은 DVD들을 추천해 드렸는데요. 오늘은 파닉스를 뗄 때 주의할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합니다. 1. 파닉스로 영어를 시작하지 마라. 다소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것이 파닉스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주의해야 할 점 중 하나입니다. 영어 홈스쿨링을 시작하시는 부모님들 중에는 영어 교육의 시작은 파닉스 학습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영어를 언어가 아닌 학습으로 배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언어는 학습의 영역이 아니라 정서를 나누는 교감의 영역입니다. 언어는 가장 가까운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배워가야 하는데요. 영어를 거의 접해보지 않은 아이들에게 무작정 파닉스를 알려준다면 신생아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어를 파닉스로 시작하게 되면 영어를 듣고 말하는 감각은 익히지 못한 채 읽기부터 시작하는 영어가 되어버립니다. 즉, 독해는 잘하지만 영어로 의사소통하는 기능은 떨어지게 되는데요. 가장 가까운 예를 들자면 우리나라 과거의 영어 주입식 교육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심지어 대학교에서 영어를 배웠지만 외국인과 자유롭게 대화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귀와 입으로 언어를 배우지 않고 눈과 손으로만 영어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꾸준한 듣기와 말하기가 바탕이 되어 영어의 감각을 충분히 길러준 후 파닉스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파닉스로 영어를 시작했을 때 또 다른 부작용 하나가 있는데요. 그것은 영어로 사고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아이에게 파닉스를 알려주면서 오직 영어로만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런 분들은 아마 영어를 파닉스로 시작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일상에서 영어로 대화를 걸어주고 놀아주면서 영어를 알려주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 저 같은 일반 엄마들은 대부분이 영어보다 한국어를 더 많이 써서 파닉스를 알려주게 됩니다. 이건 A라는 거야. A는 에 발음이 나. 따라해봐. 에. 여기 사과가 있네. 사과는 apple. B는 B 발음이 나고 bed는 침대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파닉스를 배우게 되면 아이들은 번역의 과정을 거쳐서 영어를 이해하게 되는데요. 이 말의 뜻은 영어 책을 읽었을 때 바로 그 내용이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로 번역한 뒤 이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영어책을 읽을 경우 당연히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데요. 수능 시험처럼 영어 지문이 길어 읽기 속도가 중요한 시험의 경우엔 크게 불리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몰라서 틀리는 것보다 지문을 다 읽지 못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도 왕왕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책을 읽어줄 때도 번역해 주는 것을 추천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가르칠 때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알려주지 않듯이 영어 또한 그림을 통해서 내용을 추측할 수 있으므로 따로 해석 없이 영어로만 읽어주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어로 사고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기를 바라나요? 그렇다면 영어의 목적이 파닉스를 떼고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의사소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영어의 필수 불가결한 과정은 파닉스가 아닌 바로 듣기와 말하기입니다. 충분히 듣고 말하고 해당 언어를 사용하여 스스로 사고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준 후 파닉스를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알파벳 쓰기와 스펠링 외우기에 연연하지 마라. 우리가 아이들에게 파닉스를 알려주는 과정을 보면 예전 주입식 교육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듣기와 말하기 비중보다 알파벳과 단어 쓰기, 스펠링 외우기 등에 치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진행은 언어적인 모습보다는 학습적인 모습만 강조되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더욱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쓰기와 외우는 것을 특별히 좋아하는 아이라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싫어하는 아이에게는 영어는 지루하고 재미없는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재미없어 하고 힘들어 하는데도 불구하고 스펠링과 뜻 외우는 것에 집중하는 이유를 들어보면 어차피 학교 가면 단어 시험을 볼 텐데 미리 외워둬서 나쁠 것이 없다는 이유가 많았습니다. 또한 아웃풋이 나오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한 듣기, 말하기와는 달리 파닉스 교육의 경우 성과가 바로바로 눈앞에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욕심이 생기게 되고 더욱 암기에 중점을 두고 밀어붙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어를 억지로 배우게 되면 영어는 그저 성적을 잘 받기 위한 재미없는 공부가 되고 맙니다. 당연히 흥미와 재미와 효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파닉스는 알파벳 A를 적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알파벳별 음가를 익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과의 스펠링이 A, P, P, L, E라는 것을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고 읽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닉스는 읽기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쓰기와 스펠링은 듣기, 말하기, 읽기가 된 후 아이가 흥미를 보일 때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습니다. 파닉스와 스펠링은 학교에서도 배울 수 있지만 영어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영어로 사고하는 것은 학교에서 배우기 힘듭니다. 오히려 외우는 학습은 학교에서 지겹도록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굳이 미리 경험시켜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영어 문제를 푸는 기계가 되지 않으려면, 영어가 지루하고 재미없는 공부가 되지 않으려면, 영어 독해는 잘하지만 의사소통은 못하지 않으려면, 번역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읽음과 동시에 이해가 되려면 영어를 학습이 아닌 언어로 배워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순서로 정서를 나누고 교감의 시간들이 쌓여 자연스럽게 배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놀다 보니 한글이 똑에 있는 다양한 놀이들을 파닉스 놀이에 접목시켜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영어와 중국어로 잠꼬대하는 아이들이 보고 싶나요? 그렇다면 제가 언제나 강조하는 말이 있죠. 영어를 많이 들려주고, 말해주고, 읽어주고, 놀아주고, 보여주세요. 진짜 한 번만 해보세요. 넘칠 때까지 주워보세요. 놀이로 한글을 뗀 아이들이라면 따로 영어 파닉스를 알려주지 않아도 파닉스 동영상을 보여주거나 영어책을 읽어주는 것만으로도 스스로 파닉스를 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열심히 영어를 노출해주세요.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는 모든 엄마 아빠들을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놀다보니 똑똑똑 채널을 운영하는 데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